안녕하십니까, 용옥입니다. 마드리드 여행을 갔다 와서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유튜브 댓글 보니까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갔다 온 여행을 기준으로 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직관 꿀팁이라든지 티켓팅 관련해서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런 베이스가 없던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재밌고 수월하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고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일단은 이 영상은 제가 다녀온 여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시면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여행 일정 및 경기 그리고 준비물 이런 거를 알려드릴 텐데, 딱 저는 축구 레알 마드리드 경기만 보러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일정을 잡았고요. 그리고 비행기 값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정도에 예매를 했었고, 숙소는 6박 7일에 약 20만 원 정도 한 군데만 사용했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나왔고요. 티켓 값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좌석이냐 아니면 등급이 낮은 좌석이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저는 이제 높은 한 4층? 3층, 4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봤기 때문에 그 자리는 2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디스타 프리미엄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한 3, 4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로 결제를 하면 할인이 되는 프로모션이 있었어가지고 페이팔로 결제해서 약 2만 원 정도의 마드리디스타 프리미엄을 가입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투어 같은 경우에는 54,800원 결제된 걸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제가 마드리디스타를 가입을 해놓고 일반 회원가로 예매를 하는 바람에 할인을 못 받은 그런 가격입니다. 이렇게 5가지 설명드린 게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에서 이제 예약을 한 목록과 금액이고, 이걸 이외에 이제 조금 스페인 가서 얼마 정도를 쓰겠다 예상했던 게 6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 식사나 쇼핑이나 투어, 아무래도 뭐 먹고 뭐 현지 여행을 하고 이런 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 잡아가지고 여행 전에 저 5가지 한 게 한 140만 원에다가 60만 원 추가해서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갔다 왔으나 저는 한 220 정도, 200에서 220 정도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현재 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짜실 때 주의하실 만한 게, 어젠가 엊그제 봤던 인천에서 스페인 가는 항공권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150 정도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기존에 제가 90만 원 비행기 값으로 갔다 왔을 때 200에서 250을 잡았다면 항공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300에서 350 이상도 고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경기 티켓 가격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상대 팀이나 아니면 경기의 중요도 그리고 좌석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직관하는 게 여행의 메인 테마가 아니라 스페인 간 김에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봐야겠다 하는 이런 추가적인 요소라면은 예산은 당연히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제일 궁금해하시는 파트가 아닐까 싶은데, 예매가 가능한 사이트는 크게 저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entradas.com이라고, 이게 스페인의 인터파크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도 뭐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공식 홈페이지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식적인 그런 사이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톱허브라고 안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추천 순위로 이 3가지 중에서는 엔트라다스가 제일 예매하기 쉬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공식 홈페이지, 그 다음에는 스톱허브 순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예매처 장단점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공식 홈페이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로지만 제가 마드리디스타를 가입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회원이어도 이 소시오 연간 회원으로 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취소표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좌석 선택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엔트라다스라는 사이트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좌석 선택할 때 이 편리성이 공식 홈페이지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엔트라다스를 통해서
취소표를 얻을 수 있었고, 공식 홈페이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운, 난이도가 쉽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의 인터파크 티켓 같은 느낌이라서 사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예매를 한다 치면은 페이지를 두 개를 열어서 한 번은 엔트라다스를 들어가서 취소표를 확인하고, 없으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또 한 번 확인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엔트라다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이외에도 뭐 다양하게 티켓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매창을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톱허브는 티켓을 쉽게 찾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매물이 많은 걸로 저는 확인을 했었고,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정가 대비해서 한 비싸게는 20만원짜리 티켓이 한 7, 80까지도 한 4, 5배가 뛰는 거죠. 정가 대비해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중고 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기 위험성이 존재한다. 제 영상 속에 나오셨던 제 옆자리 한국분이 스톱허브로 예매를 하셨었는데, 이제 경기장에 들어오시고 나서도 자기 자리에 이제 다른 또 예매한 사람이 똑같이 자기 티켓을 예매한 사람이 올까봐 중복 발권을 좀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래서 스톱허브는 조금은 비추드린다. 우리 예매 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던 간에 자리가 생겼다면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선택을 못해요. 그 자리를 본인이 본인이 자리를 눌렀을 때 이제 일시적으로 예매 중인 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는 없는 형식이고, 대신에 이제 결제를 10분 안에 진행을 마쳐야 됩니다. 따라서 입력 정보를 미리 메모장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드리디스타를 가입하신 분들은 마드리디스타 회원번호랑 비밀번호를 메모장에 적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여권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본인 이름, 국적 같은 거를 미리 적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해외 결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결제가 차단이 풀려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확인했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해외 안심 결제 비밀번호를 또 등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뭐 부랴부랴 등록을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마스터카드로 예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결제 이슈 팁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외 결제, 한국에서 예매를 하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현지에서 결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결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 카드사가 이제 해외에서 결제를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VPN을 사용해서 한국 IP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 지인에게 대리로 결제를 요청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단 이 방법도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에 맡기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 예매를 하실 때 대기 화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화면이 떴을 때 새로 고침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사이트가 먹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갔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너 티켓팅 했냐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뭐 그냥 엔트라다스 사이트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매를 하면 된다, 뭐 지금은 취소표가 없기 때문에 뭐 예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순간 취소표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냥 딱 눌러가지고 10분 안에 결제를 해서 예매를 성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언제 취소표를 잡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시간이 되실 때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예매를 하셨으면 본인 좌석의 시야가 조금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고했던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트인데, 이거는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아니면 댓글창에다가 링크를 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523번 섹션에서 1열에 12번이었나? 네, 아무튼 여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기 봤던 그 뷰죠. 딱
이렇게 자기 섹션과 뭐 몇 열, 몇 번 좌석 이거를 이제 입력하시면 이렇게 본인의 자리를 대충 시야나 이런 걸 대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지 꿀팁이나 경기장 입장 팁입니다. 경기장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직전 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 직전 날을 방문을 하시면 잔디가 깔린 경기장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더비를 앞둔 전날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경기 날 전날 갔더니 이제 잔디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멋있는 경기장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기보다 좀 이른 날짜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잔디를 지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의 베르나베우를 보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기 당일에도 관람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관람 시간이 짧고 혼잡해서 제대로 투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경기 후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전에 투어를 가시면서 경기 날 어떨 것 같다 막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 전날에 가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어를 하시면서 뭐 본인의 게이트 위치나 입장하는 방법 이런 것도 미리 예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 당일 입장 꿀팁은 본인 입장 게이트 번호는 티켓 바우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게이트라고 영어로 써져 있을 거예요. 게이트 몇 번 이렇게 입장해야 된다고 써져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경기장 내부로 입장을 할 때 경기 티켓을 또 한번 확인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게이트 말고는 입장을 하실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경기장 외부는 사람이 많아서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게이트 위치를 미리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 영상 속에서도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면 게이트 위치 찾는 것도 좀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이트는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투어 할 때 미리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어를 따로 안 하시는 분들은 전날에 미리 방문을 해보거나 아니면 당일 입장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서 나는 여기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하는 과정에 저 검사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경기장 외부에서 내부로 처음으로 들어갈 때 이제 사람들이 공항 수색대에서 검사를 하듯이 몸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검사를 해요. 가방도 열어보고 이러면서 검사를 합니다. 투어를 할 때는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으면서 검사를 했었는데 경기 날 들어가는 거는 엑스레이까지는 안 했었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이트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고, 내부에서 이제 필드로 들어갈 때 또 티켓 검사를 한번 하는데,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 월렛으로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거기 나와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갤럭시를 안 써서 갤럭시 유저는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갤럭시도 월렛 같은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등록을 하시면 그걸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왔던 원본 PDF 파일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캡처를 하신 걸로는 입장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입장할 때 한번 걸렸었는데, 저는 캡처본은 아니고 애플 월렛으로 들어갔던 건데 이제 그게 직원분께서는 캡처본인 줄 알고 안 된다고 하셨다가 애플 월렛으로 들어가는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찍고 들어가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꿀팁 모음인데, 추가 꿀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하실 때 마드리디스타를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면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한 15%였나 10%였나 아무튼 별도로 할인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결제하실 때 직원한테 나 이거 회원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경기장이니까 경기장 내부에 있는 투어를 많이 가실 텐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굿즈 같은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울 광장 근처에도 공식 샵이 한 3-4군데가 더 있었거든요. 저도 베르나베우에 있는 샵에서 찾던 키링이 없어가지고 소울광장 근처에 있던 매장에 가서 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찾으시는 게 매물이 없다 그러면 다른 지점을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팁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작 전에 화장실을 무조건 필수로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중이나 아니면 뭐 하프타임 이럴 때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혼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나 음식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내부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따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흘리는 거를 조금 걱정하신다 이러면은 안 사시는 거를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겨울 관람시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외벽이 이 베르나베우가 뭔가 이 은색으로 탁빙 둘러져 있는데 이게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겹겹이 이렇게 빈틈이 있어요.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경기 때는 못 느꼈는데 투어를 할 때 이 찬바람이 슝슝 들어오는 거를 조금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 날에는 추울 것 같아서 경량 패딩 입고 갔었는데, 경기 날에는 천장에 이제 위에 히터가 틀어져 있거든요. 히터 때문에 조금 따뜻하긴 했는데 이것도 1층에 앉으신 분들은 추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4층 높이에 3층인지 4층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높은 위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가까운 곳에서 히터를 쫴 수 있었지만 1층에 계신 분들은 열기가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추울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여름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에어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겨울에 갔다 왔기 때문에 겨울 관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어 팁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매를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현지에서 예매를 하시면, 그러니까 현지라는 게 이제 스타디움에 직접 가서 예매를 할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투어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투어 그리고 가이드님을 껴서 하는 투어. 하지만 이제 외국어, 뭐 영어나 스페인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설명을 해주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자유 투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투어 동선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원분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분께 여쭤보면 안내를 해주시고,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사람들 관람객 따라가면 그 루트대로 가기 때문에 딱히 길을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 오신 분들 사진 찍고 싶다, 혼자여도 부탁하면 잘 찍어줍니다. 뭐 한국인만큼 잘 찍어주실까라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찍어주시는 사진마다 다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이거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날 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투어 마지막 순서가 이제 경기장 내부를 관람하는 건데 이거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의자들만 골라서 앉으실 수가 있고 딱히 시간 제한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7일 기준으로 락커룸 그리고 뭐 벤치, 기자회견장 이런 거는 아직도 들어가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경험담인데 마드리디스타 회원이실 경우에는 무조건 2번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회원가로 예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가랑 회원가랑 다릅니다. 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원가로 조금 더 비싸게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매 추가 팁을 드리자면 티켓을 못 구해서 마음 졸이실 수 있는 거 극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취소표는 계속해서 나오고요. 경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취소표는 더 많이 풀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드리드 더비, 뭐 엘 클라시코나 챔피언스 리그 그 경기들이 얼마나 난이도가 더 빡센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드리드 더비도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제가 구한 것만큼 여러분들도 다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예매를 못하고 갔더라도 현지에서도 기회는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전날까지 꼭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연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갔다 와서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서칭을 해보니까 현지에서 좌석 교환을 조금 어떻게 사정사정해서 요청을 하면은 바꿔주실 수도 있고 안 바꿔주실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너무 먼 곳에서 좌석 교환을 요청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를 잡아서 좀 교환을 요청을 해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매하실 때 오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오류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로 고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하시면 또 사이트가 다운되기 때문에 15초 간격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15초 간격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처럼 천천히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사이트가 다운되면은 그 당장으로는 재접속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분 후에 다시 접속하셔서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소 팁인데, 이거는 팁이라기보다 제 추천인데, 파홈 베르나베우라는 숙소가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운 숙소였어요. 게스트하우스긴 하지만 경기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게 정말 저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장 근처 숙소는 제가 찾아봤는데 대부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텔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 물론 뭐 호텔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숙소를 이용하시는 게 맞겠지만, 저처럼 뭐 혼자 여행을 온 거다, 뭐 나는 뭐 좋은 숙소 필요 없고 그냥 가성비 좋게 그냥 경기장 근처에 잡고 싶다 하시면 이 숙소를 진짜 강추드립니다. 하지만 침실 커튼이 없어요. 침대마다 이렇게 치는 커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시한 분들은 비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 같은 경우에는 4인실이 있고 6인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인실을 추천드려요. 6인실은 개별 침대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프라이빗합니다. 4인실은 커튼 없는 2층 침대가 그냥 2개 딸랑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인실에서 자시는 게 편하실 것 같다. 물론 친구들끼리 4인실 이용하면은 상관없겠죠. 그리고 여기 락커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형태인데, 사물함 잠그는 게 그 자물쇠가 없으면 잠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짐을 꼭 중요하게 보관해야 될 게 있다 싶으신 분들은 이 숙소를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물쇠는 필수로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너무 서두 없고 뭐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레알 마드리드 직관 꿀팁에 대한 영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